오늘 설명회는 이제 고교 선택 설명이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처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선택할 때 주로 체크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외에도 심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멘탈도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들 이제 어느 중학교에서 내가 갈 고등학교에 많이들 다니는지 그것도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에 요 실적, 수시 정시 최근에 이제 정시가 많이 뽑으니까 그 인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랑 요 학령 인구가 많이 급감하는 건 아시죠? 애들 수가 줄었습니다. 애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더 줄은 학교는 약간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학교 사이즈가 작은 데도 있지만 최근에 급격히 학령 인구가 입학생 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우리 애가 이제 문과나 이과 중에 어느 정도 정해졌다 이런 경우 같으면 될 수 있으면 문과반이 좀 많은 학교가 아니면 이과반이 많은 학교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개정교육과정이잖아요. 2015 개정교육과정이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많은 과목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가 있는데 너무 문과가 많은 학교나 너무 이과가 많은 학교는 우리가 좀 살펴봐서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이 좀 중간중간에 표도 많이 들어가고 DB가 꽤 있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게 저희 카페입니다. 네이버 가셔서 요쪽 좀 길어요. 근데 그냥 카페에다가 KNS 입시 이렇게 치셔도 아마 검색은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올려놓고 또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해서요. 유튜브 홈페이지 저기 검색창에다가 저희 학원명을 치시면 이렇게 쭉 뜨죠.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렇게 이 화면이 누르지 말고 이 로고를 여기 있는 로고를 눌러야 여러 저희 다양한 고입, 대입 여러 콘텐츠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고교 선택 제가 알고리즘이라는 용어를 써봤습니다. 실제 알고리즘이 제일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라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리랑 위치를 따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리는 이렇게 자연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 이런 얘기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심리적 거리겠죠. 네. 그래서 일단 장소니까 거리가 중요합니다. 통학 거리. 기본적으로 따져야 됩니다. 우리 애가 아침잠이 너무 많은데 너무 먼 곳은 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기숙사가 있는 곳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만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지리적 거리 못지않게 이게 심리적 거리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네, 되게 많아요. 일단 경쟁률. 근데 경쟁률이야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알 수가 없죠.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근데 특목고나 외고, 자사고, 국제고들은 이제 경쟁률이 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입 실적, 제가 오늘 볼 부분입니다. 다음에 학생 수, 또 문이과 반 수. 지금은 문과반, 이과반 수를 사실은 안 알려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신입생 수는 1학년 부장들한테 물어보면 알 수가 있고요. 문과, 이과 반 수는 2학년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일부는 알려주고 일부는 안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 문이과에 벽은 없거든요. 그냥 학생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선택 과목을 듣는 거라 문과, 이과가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고등학교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만 이제 저는 이제 지인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아는데 그럼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문과, 이과가 한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답을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따져서 고등학교를 결정하겠죠. 이 고교 선택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 밑에 부분은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객인데 예, 이렇게 이런 부분 때문에 학교를 선택하는 네, 친구도 있죠. 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그 학교 가서 전 안 갈래요. 이런 상담할 때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교복, 급식 뭐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때로 뭐 본질을 비본질적인 요소가 압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학군 지도입니다. 아시겠지만 학군은 보통 두 개 구를 한 학군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같은 학군입니다. 여기 송파구와 강동구가 같은 학군인 것처럼 네. 이렇게 지원을 하죠. 1단계에서는 물론 서울시 전역을 쓸 수가 있고요. 2단계에서는 내 학군에서 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쓰진 않지만 40%는 3단계에서 컴퓨터가 추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통학 거리 말고도 주변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따지세요. 네. 굉장히 많이 따지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뭐 태북, 태남이라는 용어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요. 태북은 이쪽으로 치면은 강남구에서 테헤란로 북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 정도까지 되겠죠. 네, 휘문고 위까지가 아마 태북이고 여기가 위가 태북, 요 아래가 이제 태남이 될 거예요. 네, 이거 이범이라는 아마 그 분이 아마 처음 이 용어를 들은 것 같은데 태북은 아무래도 다 같은 강남인데 약간 이제 오래된 부자라고 해야 되나요? 원래 좀 땅 부자들이 좀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태남은 이제 자수성가하고 전문직 고소득 전문직이 좀 많이 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네. 그런 것도 일단 따져보고 지원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서 제가 그 부분을 잘라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맨 왼쪽 저기를 쓰게 되면 자사고 등을 쓰게 되면 자사고나 전사고도 있죠. 다음에 외고, 뭐 국제고 이런 학교들을 후기에 쓰게 되면 1단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1단계는 쓸 수가 없다. 근데 단 과중학급은 가능합니다. 과중학급을 중점학급으로 쓰면은 그러니까 경기고를 과중으로 쓰고 1단계에서는 대신에 경기고 일반반을 쓰는 거죠. 일반반을. 그렇게 하면 최대 쓸 수가 있는데 일단 자사고, 전사고, 특목고를 쓰면 1단계를 쓸 수가 없다. 이렇게. 그리고 2단계만 2번을 쓸 수 있다. 네. 총 3번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단계 비율이 많지 않아서 이게 20%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4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3단계가 또 40%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서 요즘은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런지 1단계를 지원 안 하고도 2단계만 썼어도 2단계 1지망교에 되는 경우가 전보다는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혹 아주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에 특목고 자사고 안 쓰고 1단계도 A, B 같은 A, B를 쓰고 2단계도 A, B 같이 똑같이 썼는데도 원하는 학교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추첨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내가 다닐 고등학교에 어떤 중학교 애들이 제일 많이 다니고 있는가 그것도 많이 FAQ로 물어보셔서 제가 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네, 고교별 출신 중학교 현황 먼저 이제 강남구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왼쪽은 이제 고등학교 명이고요. 고등학교 이름이고 가장 많이 다니는 학생들 출신 중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가 또 약간 특별한 말을 한 경우엔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맨 먼저는 이제 강남구의 대표적인 자사고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휘문고 자사고입니다. 제일 많은 중학교는 역시
휘문중, 뭐 역삼중, 대명중이라고 합니다. 1학년은 현재 한 400명 선이죠. 이런 자사고들은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강남에서도 300명 미만인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강남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일부가 300명이 안 됩니다만 자사고들은 거의 400명 이렇게 뽑을 수가 있죠. 근데 휘문고는 이제 타구, 원래 이제 자사고는 뭐 서울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구 학생들도 일부 영동대교만 건너면 휘문고를 다니니까 제가 이제 사실 성수동에 사는데 저희 동네 애들도 일부가 이제 휘문고 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만 5%가 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타구에서 오지는 않습니다. 워낙 경쟁이 세고 내신 따기가 지옥이니까 이제 많이 접근을 못하고, 중동고도 마찬가지로 자사고라 굉장히 뭐 내신 따기는 어렵고 영어가 특별히 뭐 굉장히 어려운 학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만 위치가 휘문고랑 중동고랑 조금 다르죠. 중동이 약간 송파 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인근 중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 중학교가 역시 최다고, 개포 중학교, 휘문중이지만 인근 중학교가 이렇게 많지만 타학군에서 특히 인접구인 송파구에서도 한 20% 정도가 온다. 이렇게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다는 통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숙명여고입니다. 숙명여고는 뭐 일반 이제 사립고죠. 숙명여중이 일단 제일 많고 대청중학교, 도곡중학교, 역삼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숙명여중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항상 1, 2위권. 그리고 해마다 약간씩은 다르다. 네. 진선여고입니다. 진선여고도 역시 진선여중이 1등이고 역삼중, 뭐 언주중 정도 학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뭐 대청중학교, 대명중학교, 이렇게 숙명이나 진선은 사실은 인기고등학교잖아요. 인기고등학교. 1단계 20%에서는 서울시 전학군이 지원이 가능해서 과거보다 출신 중학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숙명여고나 진선여고에 다니는 중학교 수가 과거 한 10개 정도였다면 요즘은 거의 20개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기고등학교는 서울시 전역에서 뭐 특별한 5만 가지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네, 나름 뭐 청운의 뜻을 품고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고등학교가 출신 중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여고는 이제 공립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중학교는 대왕중, 대치중, 뭐 개원중 정도, 위치상으로 보면 이해가 아마 되실 거예요. 네. 다음으로 이제 강남구의 다 고등학교들 보겠습니다. 은광여고, 뭐 제일 많은 중학교는 은성중학교입니다. 같은 재단이죠. 거의 붙어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진선여중, 도곡중, 서운중학교, 뭐 숙명여중, 언남중, 영동중 모두 한 20, 30명 이상 골고루 된다. 여기도 한 10명 이상, 10곳 이상의 중학교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대부고는 이제 단대부중, 도곡중, 대청중학교 정도. 그다음에 경기고는 공립이죠. 공립입니다. 공립이 많진 않습니다만, 가까운 중학교 순서대로 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봉은, 대청, 청담, 휘문중 정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상고는 뭐 중동중학교, 대왕중학교가 거의 1, 2위로 많이 지원을 하고 옵니다. 대명중학교, 개원중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영동고등학교는 신구중학교, 언주중학교, 언북중학교, 대치중학교. 그 외에는 주로 이제 인근 지역 위주로 소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는 여기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서 그런지 강남권에서도 몇몇 이제 인기 고등학교를 빼면 1단계를 안 쓰고,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를 쓰면 1단계를 못 쓰잖아요. 안 쓰더라도 2단계만 지원을 해도 합격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네, 그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남문 강남구의 학교들 5곳입니다. 중대부고, 공학이죠. 공학이고 사립, 도곡중, 역삼중, 숙명여중. 풍문고등학교가 이제 한 3년 됐나요? 이사 온 지. 강북에 있다가 오면서 여고에서 공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쪽이니까 세곡, 수서, 대왕중이 많겠죠. 한 학년은 300명 안 됩니다. 개포고등학교 공립이죠.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대청중이 있습니다. 곧 개포중학교도 오픈할 겁니다. 개포중학교도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제 압구정고 공립입니다. 신구중, 압구정중에서 많이 오고, 청담고는 뭐 청담, 원주중학교, 도곡중학교, 봉은중학교, 압구정중학교, 역삼중, 용마중도 있습니다. 중랑구에 있는. 강북에서도 일부 넘어오기도 하는데 이슈가 있습니다. 이슈가 뭐냐면 2024년 3년 뒤죠. 3월 잠원동으로 이전을 합니다. 잠원동으로 이전을 하는데 멀리 가는 건 아니죠. 사실 그래서 2023년까지도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청담이 이사 간다. 그래서 당장 뭐 내년부터 내지는 올해부터 신입생을 안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는 2024년이고요. 그 전해까지 신입생을 받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로 가는 건 아니니까 고등학생 정도면 통학할 수 있는 거리라서 그런지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강남구에 있는 16개, 15개 고등학교 정도를 제가 출신 중학교를 봤고요. 서초구 보겠습니다. 서초구는 먼저 자사고부터 보겠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자사고 세 곳이죠. 현대고까지. 세화여고, 세화고, 현대고. 현대고는 강남이죠. 강남에 있는 자사고입니다. 근데 아까 강남에서 빠졌으니까 여기서 보겠습니다. 세화여고는 세화여중, 경원중, 원천중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그 다음은 비슷한다. 신동중학교, 서문여중, 신반포중학교는 근데 여기는 학교도 좀 작고 여학생이 적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화고등학교는 반포중학교, 신반포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현대고등학교는 신동중학교, 신사중학교, 압구정중학교, 경원중학교, 청담중 순서입니다. 네. 여기도 일단 인기 고등학교니까 이런 자사고들은 뭐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전학군에서 지원을 하니까 한 20개 정도 중학교가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반포고는 공립이죠. 서일중학교, 원천중학교, 서운중학교, 경원중학교, 반포중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구의 대표적인 두 개의 쌍두마차 서울고입니다. 서울고 공립, 반포중, 서초중, 서운중. 그리고 서초구와 이제 쌍두마차 상문고등학교죠. 상문고등학교는 이제 사립인데 서초중학교, 원천중학교, 신반포중학교, 뭐 서일중, 경원중 정도가 있는데, 상문고는 이제 서울고랑 많이 이제 비교들을 하는데, 제가 뒤에서 이제 비교를 다시 해드리지만 아무래도 그 시험이 이제 서울고는 이제 공립입니다. 보다 좀 어렵다고 소문이 많이 났고 사립이고, 네,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이제 시험을 좀 어렵게 출제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 서울고는 서울고보다 이제 상문고가 문과 반수가 조금 더 많죠. 네. 둘 다 이과 실적이 더 뭐 잘 나오는 학교이긴 합니다만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이 되게 그렇듯이, 근데 상문고가 좀 더 문과반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우리 애가 문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초고보다는 뭐 서울고보다는 상문고를 쓰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서문여자고등학교는 이제 세화여중, 동덕여중, 서문여중이 많이 갑니다. 강남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일부러 좀 내신이 너무 조금이라도 경쟁이 덜한 곳을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이 뭐 그쪽이라든지 그러면 강남에서도 일부 쓰기도 하는 걸 봤습니다. 동덕여고는 동덕여중, 서문여중, 원천중학교, 서초중학교. 양재고, 서초고가 이제 공립이죠. 영동중학교, 서운중학교, 서일중학교, 은성중학교, 도곡중학교, 언남중학교. 이거 공립입니다. 1학년이 300명이 안 되죠. 네. 300명 안 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뒤에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고는 서초중학교, 서일중학교, 방배중학교가 많습니다. 원천도 있고 이수도 금방 한 15개 중학교 정도가 출신 중학교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파구 보겠습니다.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송파구도 한 16개 정도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제가 10개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송파구에 있는 유일한 자사고는 보인고등학교입니다. 강동구에는 이제 배재고가 있고요. 송파구에는 보인고가 있죠.
주로 이제 근데 오는 출신 중학교는 3구입니다. 송파, 인근이죠. 송파, 강동, 광진에서도 일부 보인고를 가죠. 그래서 일단 보인 중이 제일 많고 송파중학교, 광남중학교, 잠실중 등 다양한 중학교에서 온다. 그리고 여기는 기숙사를 운영을 해서 강남구에서도 일부 가는 거를 봤어요. 네,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영동일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면 이제 부모님들도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죠. 애를 안 보니까. 네, 그래서 좀 거기다 넣어놓고 이제 좀 안 보고 싶다. 뭐 그런 경우에도 있는 것 같아요. 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영동일고는 신천중학교, 아주중학교, 배명중, 잠실중학교. 여기도 큽니다. 300명이 넘어요. 12학급입니다. 보성고등학교, 보성중, 오륜중. 오륜중이 제일 많겠죠. 동북, 오금, 성내중 등. 배명고등학교는 배명중학교, 송파중, 가락중이 주로 오는 중학교들입니다. 정신여고 인기 많죠? 네. 그래서 정신여중, 잠실여중, 일신여중, 영파여중 주로 이제 여중에서 여고를 가겠죠. 네, 아무래도 네, 일반 뭐 공학에서도 옵니다만 인기가 많습니다. 골고루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잠실여고, 네, 잠실여고, 일신여중이 제일 많고 가락중학교, 해누리중학교, 네, 기타 뭐 이런 중학교들 있고요. 영파여고는 영파여중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에 창덕여고가 공립이죠. 네, 공립입니다. 그래서 오륜, 오금, 방산, 세륜 1학년이 근데 굉장히 적어요. 지금 현재 많이 줄었습니다. 200명이 안 됩니다. 200명이 안 돼요. 보통 이제 네, 그리고 가락고도 가락중, 일신여중, 배명중, 석천중 네, 등이 있고요. 인근 잠실 가락권 중학교에서 골고루 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금고 공립입니다. 잠일고도 공립이죠. 그래서 거원중, 오금중, 보인중, 강동, 송파 중에서 한 10곳 정도.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학교는 출신 중학교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 중학교에서 쓸 테니까. 거기서 추첨으로 되니까 출신 중학교가 많고요. 인기가 좀 적으면 출신 중학교도 한 10개 이내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잠일고가 이제 되게 잠실에서는 좋은 지역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공립이면서 사실 혁신학교예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약간 비선호가 있죠. 예,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좋다는 분도 있고, 근데 일단 공립에다가 혁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를 일반적으로 좋아하진 않으셔서 예,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사이즈도 그렇고. 근데 이번에 송파에서 보면 특목자사고 안 쓴 학생이 1단계 AB, 2단계 AB로 이제 잠일고를 안 썼어요. 안 쓴 애인데도 아주 운이 없는 경우, 이거 정기가 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기계가 추첨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뭐 공부 잘하는 애를 여기 보낸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뽑으면 그럴 수가 있죠. 보고 뽑을 수가 있는데 기계가 뽑기 때문에 전산으로 추첨이 되기 때문에 성적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는 주요 고등학교들이 어떤 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지, 입학하는지를 흥미 삼아 좀 보여드렸어요. 이거를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이걸 받고 저희 이런 고등학교의 내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가시면 저희 입시 맛집 KNS 계정에 가면 뭐 휘문고, 잠신고, 이거 잠실 쪽이죠. 경기고, 뭐 중동고, 중산고, 단대부고 등등 해서 내신 분석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이 거의 제 수준까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학교에 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서 내신에 관한 내용들을 잘 해놓은 게 있으니까 길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출신 중학교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입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계략적으로 자세한 실적 보기 전에 계략적으로는 입결입니다. 요거는 저기는 이제 자사고부터 전사고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직 정시 입결이 합산이 안 됐습니다. 정시 입결은 이제 갓 끝났기 때문에 막 끝났기 때문에 아마 2월 말 정도 되면은 취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거로 실적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외대부고 네, 수시정시 있습니다. 하나고, 네, 하나고는 지금
올해 입시 경쟁률을 보시면 외대부고가 하나고보다 훨씬 높게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예. 정시 인원이 외대부고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고는 너무 이제 수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시가 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벌써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계신 거죠. 네. 상상고도 정시가 많이 가는 학교, 민사고는 뭐 수시가 많습니다만,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 이 지역의 자사고들 대개 보면 수시보다 정시, 이건 이제 서울대 합격장 수입니다. 서울대 합격자. 네. 현대고 강남구입니다. 아까 제가 구분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로 이제 한 20명 이상, 서울대를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들의 대부분이 정시 인원이 수시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송파구의 보인고는 비슷하죠. 6, 7. 수시가 6, 정시가 7. 이렇게 반반 비슷하고 그 아래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의대 실적입니다. 의대 실적. 이런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들이나 주로 이제 자사고들이 의대에 많이 보내죠. 그래서 의대하고 치대, 한의대, 수의대. 뭐 왜 이렇게 의대만 많은가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의대는 3,000명을 뽑죠. 치대는 600명입니다. 한의대가 700명이고 수의대는 5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대가 많이 붙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뒤에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다 나중에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올해 수시 결과는 나왔죠. 2021입니다. 2010 수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요건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하나고가 42명 서울대. 근데 2020학년도에 비하면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근데 외대부고는 작년에 25명인데 33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직 정신을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제 흐름이 좀 보이시죠. 대원외고 비슷합니다. 이런 외고들은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도 요즘에 이제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는데 그거를 K양극화라고 하더라고요. K양극화. 이렇게 위는 더 올라가고 중간 이상은 더 올라가고 중간 이하가 더 이게 감소하는 걸 K양극화라고 그러는데 사회 전반에 벌어지면서 입시에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블라인드 서류, 블라인드 면접도 했죠. 그리고 면접 자체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과거 대비 훨씬 더 약하게 면접을 하거나 뭐 요식 행사에 그칠 정도의 면접을 해서 이 특목 자사고가 굉장히 이제 불리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상위권 특목 자사고들은 실적이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중간 이하 학교들, 과거에 좀 약했던 특목고지만 뭐 자사고지만 약간 유명무실했던 데는 더 몰락하는 그런 K양극화가 입시에서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학교들은 이제 서울대를 수시 합격해서 10명 이상, 최소 여기 10로 보이죠? 10에서 요까지가 20, 20에서 30. 요것도 사실은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그룹,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사실은 이 안에서도 다 좋은 학교이지만 이 안에서도 그룹을 1그룹, 2그룹, 3그룹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은 그 아래 5명 서울대 합격자가 5명부터 뭐 10명 사이에 있는 고등학교 리스트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보여드릴 표를 요건 나중에 다운받으시면 돼요. 예. 요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그 서울대를 10명 이상 보내는 이제 명문고들, 특목고들, 자사고들도 그룹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1그룹 30명 이상 보내는 학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학교들과 2그룹 20명 이상 가는 학교들, 그러니까 그리고 10명 이상 가는 학교들을 이렇게 한 5그룹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5명 이하, 이거는 거의 뭐 일반고 수준 아닙니까? 일반고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일부 이제 자사고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약한 외고가 여기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외고 중에서도 왜 이제 6개를 우리가 3그룹으로 나누잖아요. 1강, D고겠죠. D 외고가 1강이고,
3중이 있습니다. 3중은 이제 D 외고, M 외고, H 외고가 있죠. 그게 이제 3중이고 이 약이 있잖아요. E 외고와 이제 S 외고가 이제 이렇게 여기를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은 이제 서연고의 학종이나 뭐 특기자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선이 이제 1그룹 학교들은 되게 사실은 옛날에는 5도 됐었죠. 5가 갔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5 넘으면 작년에도 저희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냥 4말로 봐야 됩니다. 4말까지는 이제 서울대를 쓸 수 있죠. 합격자도 나오고요. 여기가 되면은 4초가 되어야 좀 적정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공정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똑같을 수가 없죠. 예, 이런 학교들 어떻게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분명히. 그게 공정한 겁니다. 그래서 10명 이상은 이제 3말, 내신 3말은 되어야 된다. 4 넘으면 여기는 이쪽이 어렵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기는 이후가 돼야 되고 내신 이후란 얘기입니다. 2등급. 요거는 일반고에서는 당연히 2 넘으면 못 가잖아요. 여기를. 예? 일반고에서 2 넘는데 여기 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분. 뭐 논술료야 갈 수 있겠죠. 논술은 학생부가 안 들어가니까 연대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네, 여기 학종으로 가려면 1, 2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공정한 배치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나 다 이거에 뭐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올해 실적 73건을 제가 수시 자료를 취합을 한 것도 보면 이 자료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과 굉장히 유사해요. 왜냐? 지금 73건입니다. 73명이 아니라.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영어학원이다 보니까 사실 특목고가 애들이 많아요. 예, 외대부고도 있고 뭐 외고 애들이 많이 있으니까 54건이고 일반고는 19건이었습니다. 스카이의 종합전형과 특기자 합격자 팝불 표본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전형적인 그 분포가 나왔어요. 또 역시나 지금 보면 일반고는 19건인데 봐요. 1, 2, 3등급, 1등급에서 2등급 이내에 있던 애들이 주로 많겠죠. 그렇지 않아요. 일반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카이에 가려면 그래서 1, 2 안에 있어야 된다. 일부 특기자도 있으니까 연세대학교 이제 UIC나 올해까지는 이제 고려대학교 특기자 전형이 있었죠. 이제 그래서 2, 3등급도 6건, 3, 4등급도 3건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확 줄고 있잖아요. 10건, 6건, 3건. 그리고 여기부터는 없어요. 일반고에서 4, 5등급, 5등급 이하가 저기를 못 가죠. 실제로 없어요. 실제로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기 중에 한 명은 논술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 특목고가 주로 많은데, 자, 특목고에서는 1, 2등급이 왜 이렇게 적을까요? 1, 2등급이 없죠. 내신을 이 특목고에서 1등급 때 찍으면 그거는 이제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귀인 아닙니까? 귀인. 인과 연에 나오는 귀인이요 할 정도로 이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적은 거고 2, 3등급은 이제 꽤 있으니까 15건이 특목고에서 사실 2, 3등급 하면 천하무적입니다. 뭐 웬만하면 서울대 가죠. 네. 웬만한 외고에서 이때를 찍으면 서울대 갑니다. 네. 3, 4등급도 갑니다. 연고대까지 치면 스카이 종합특기자 전형이면 이렇게 가고 요것도 2건, 15건, 30건. 그러니까 특목자사고는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고 일반고는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진다. 이게 의미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총 73건. 그리고 특목자사고에 물론 4, 5등급이 6건이 있었습니다. 추합으로 정말 간당간당하게 붙더라고요. 다행히 붙어서 이 정도가 나왔고 5등급 이하는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 예. 한 건 있었습니다. 원래 2명이었는데 하나가 1단계만 붙고 최종에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이것과 연결되는 표입니다. 연결되는 표라 아마 눈에 싹 들어오실 것 같아요.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이 자료는 저희 표본입니다만 전국 어디를 가서도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고 분들도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제 이거는 외고도 되고 뭐 특목고에서 일반적으로 내신이 1에서 1, 3 이내다. 그러면 이제 수시 합격권이 서연고 맞잖아요. 네, 되니까 주로 수시 6회를 쓸 때 이렇게 배분을 한다.
4, 5회는 서영고 학종 중심으로 지원하고 1, 2회는 수능 이후 논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있고요. 정시까지 고려하는 전략.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게 내신이 어쨌든 3을 넘기지 않는 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고 3부터 4는 이제 서영고를 주로 쓰되 한 3, 4회는 이렇게 연세대 UIC 및 고려대 학업형 혹은 이제 계열형. 올해는 이제 특기자가 없어지고 이제 계열형이 되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성하니 네.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 이제 6회를 쓸 때 보통 한 10개 정도를 뽑아 놓죠. 딱 6개만 뽑지는 않습니다. 항상 한두 개 정도 스페어를, 두세 개 정도 스페어를 뒀다가 마지막 9월 모의평가까지 보고 또 대학별 고사, 뭐 면접일이 겹친다든지 뭐 학생부 반영이 불리한 학교 이런 거를 빼면 6개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려집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5가 넘어가면은 일단 서영고도 씁니다. 이렇게 연대 논술이나 고대 계열형 이런 거를 쓰고 우리가 이제 잘 배분을 해야 되겠죠. 특기자가 여전히 이제 이화여대는 여전히 그 스펙도 낼 수가 있고 내신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모양새를 띠고 있다. 네,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입시 결과를 조금 정교하게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거를 강남구에 있는 강남 서초 송파의 주요 고등학교 주로 이제 남고 여고 중심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요거는 그 일반적인 자료가 아니라 제가 좀 정교하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먼저 그 강남 서초권 고등학교인데 요 위에 표를 좀 잘 봐주세요. 지금 제가 항목 아래에 어떤 대학은 밑에 명을 쓰고요. 어떤 대학은 퍼센트를 썼습니다. 퍼센트, 60%, 50%, 서성한 40%, 중경외시 40% 이렇게 돼 있는 표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 숫자가 건이에요. 명이 아닙니다. 명이 아니라 건입니다. 왜냐? 지금 의학 계열은 지금 휘문고 같은 경우에 한 보통 항상 100이 넘어요. 120, 뭐 110 왔다 갔다. 잘 가는 해에는 뭐 130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합격자 수는 60%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133이면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작년 경우에 71명이 붙었어요. 1명. 왜냐? 이런 애들은 이제 의대를 하나 붙기가 더 어렵죠. 이런 완전 극상위권 애들은 이제 워낙 내신도 좋고 뭐 계열 적합성도 있고 이런 애들이니까 두세 곳을 붙기 때문에 실제 인원수는 133이 아니라 71이다. 그러니까 6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중동고도 50명이 아니라 실제로 한 30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단대부고도 한 40여 명 이렇게 작년에 46명이었습니다. 단대부고. 그러니까 거의 60%로 보면 실제 인원이다. 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서울대는 한 대학이니까 이거는 중복이 없죠. 네, 중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안졸리니 졸리님 현역 N수 포함입니다. 근데 재수 비율이 거의 반이라고 또 봐야겠죠. 네, 재수 비율이 한 거의 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재수생 합격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 서울대는 근데 중복이 없죠. 한 대학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명입니다. 명. 자, 서영고는 왜 50%로 봐야 되냐? 마찬가지로 서울대만 붙지 않죠. 보통 쓰는 애들이 서울대 붙거나 연대를 붙거나 뭐 고대를 붙거나 세 개를 다 붙은 애도 있고 적어도 두 개는 붙기 때문에 절반으로 봐라. 그러니까 휘문고가 서영고에 80명이 갔다. 그러면 실제로는 40명이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성한은 왜 50%도 안 되느냐? 왜냐? 서성한만 붙는 게 아니라 한두 곳은 서영고까지 붙었겠죠. 붙고 서성한 또 두 개를 붙거나 이러니까 이 인원에서 40%로 봐라. 그러니까 120명이 갔다. 그럼 한 50명 갔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중경외시도 마찬가지죠. 중경외시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여기도 여기만 요 안에서 뭐 두세 개를 붙었을 수도 있지만 여기나 여기 하나 걸리고 이거 안전하게 쓴 거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쓸 거 아니에요. 애들이 딱 중경외시에서만 6개를 딱 쓴다. 안 한다고요. 분명히 한두 개는 위에서 쓴 애들 중에 위에 붙은 애들이 한두 명은 나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40%가 안 된다. 그렇게 보셔야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휘문고, 뭐 중동고, 자사고가 아무래도 제일 실적이 좋으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고, 단대부고가 뭐 거의 자사고급이죠. 단대부고는 사실은 뭐 의학 계열은 중동고보다 더 갑니다. 네, 더 가고 서울대 인원 똑같죠. 뭐 서영고, 서성한이 보면 여기 제가 서강, 성균, 한양까지 조사를 했어요. 네. 여기 보시면 단대부고는 왜 서강대는 17명밖에 못 가는데 성대를 이렇게 많이 가냐? 그건 이 자체가 서강대보다 성균관대의 인원수가 더블이 넘죠. 네. 서강대는 저 신촌에 한 2,000명이 안 되는 학교예요, 정원이. 근데 성균관대는 서울의 인문 캠퍼스, 수원의 자연 캠퍼스 합치면 4,000명이 넘는 학교니까 이거는 성균관대가 단대부고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학교 정원상 이렇게 맞는 겁니다. 이 비율이 자연비에 일치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대는 57명, 경희대 16명, 외대 14명, 시립대 9명인데 시립대는 사실은 강남 애들이 잘 안 쓰죠. 내신을 많이 보는 학교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쓰면은 많이 쓰면 많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 많이 쓰는 학교들이 많이 붙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가 되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이제 뒤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게 되고, 경기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립이라 그런지 특정 대학 실적을 안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다 인터넷에 있기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교다. 근데 그런 학교가 꼭 공립만 그랬거든요. 서울고도 그렇고. 네. 부재 중이다. 이거는 제가 다 이거 전화해서 확인해서 물어보는데 이 공립학교들은 끝까지 안 받거나 이렇게 전화를 돌리거나 좀 이렇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진실도 알려드리고자 오늘은 이렇게 자세하게 썼습니다. 세화고, 서울고, 상문고까지. 네. 인원 다 이렇게 있습니다. 연대가 36명, 상문고요. 고대가 19. 네, 5, 60 이렇게. 강남 서초의 남고입니다. 강남 서초의 남고. 이 단대부고는 굉장히 이제 좋은 학교 같아요. 이런 자료도 공개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어머님이 현역 N수 이런 거 궁금하셨잖아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구별해서 공개하는 고등학교 없습니다. 제가 정말 다 뒤집고 찾아봐도 없는데 이 단대부고는 의대 합격 사례를 이렇게 재학생, 졸업생, 합계, 네, 중복 합격을 제외한 것까지 이렇게 공개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자 71명이 아니죠. 71건입니다. 71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이 아니죠. 네, 중복을 제외하면 실제 인원은 46명이니까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의대 합격자는 자 60%만 믿어라 그랬는데 거의 맞죠? 네, 71명에 묶어보면 40몇 명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재학생보다 졸업생이 살짝 많아요. 31명, 40명, 33명, 37명. 근데 2018학년도, 17학년도는 재학생하고 졸업생이 같아요. 예. 이거는 어떤 현상이냐? 최근 들어서 사실은 재수를 더 많이 해요. 강남 친구들이. 강남 대치동에 학원이 2개나 생겼잖아요. 그 S모 학원하고 저 강남역 쪽에 있던 D모 학원도 세상에 이 대치를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지금 채팅창에 그 이태용 어머님, 경기고 교장 선생님이 올해 문과 출신 선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학교 교육이나 입시 전략이 많이 안 바뀝니다. 예, 특히나 공립 아닙니까? 경기고는. 그러면 더 안 바뀝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거 보셨죠? 그리고 이제 이걸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졸업생들이 최근 들어서 더 많아지는 이유는 제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 학령 인구가 주니까 사실은 졸업생도 줄었어요. 졸업생도 저희는 이제 재학생, 졸업생을 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재학생이 더 많이 줄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졸업생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 인원이 줄었을 때는 줄었을 때는 재수의 효과가 많이 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재수를 좀 더하는 경향성이 있고, 반대 19명, 요게 19명 이렇게 돼 있죠. 이과가 9개 반이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반에서 한 2등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요거 뒤에 설명할 거고요. 수시정시 비율은 그 19명 중에 아마
의대의 경우에는 정시 비율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가 1이면 정시가 2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명 중에 한 7명 정도 수시, 정시는 12명, 뭐 이렇게 이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은 넘어요, 정시가 하여튼. 네. 요거는 뒤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강동, 송파, 배제고, 송파에 있는 자사고, 저게 이제 강동에 있는 자사고죠. 보인고가 송파에 있는 자사고인데 요것도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보인고가 아무래도 이과가 강하니까 20명 이상 가잖아요. 서울대는 비슷한데, 동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문과가 강한 학교, 이과가 강한 학교가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서 문이과 반수로 보시면 아마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보성고, 배명고, 잠실고는 공립인데 다 보면 부재중이 찍히죠. 예, 부재중. 겨우겨우 몇 번 전화 돌려서 한 대는 내외 없이 다 공립이야. 네. 그래서 서성한 40%, 서영고는 50%분 이건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배제, 보인이 다 50명 이상 67명 가는 학교죠. 네. 근데 요거 보세요. 보인고는 자, 문과보다 이과 합격생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요게 의대 실적을 봐도 벌써 다르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고교 선택할 때도 이 문이과를 요즘은 따져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고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고 시대입니다. 여고 시대. 네. 강남 서초의 여고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승명진선이죠. 네. 의학계열 실적은 최근에 약간 진선이 앞서는 경향이 조금은 있으나 저는 그냥 같은 그룹으로 봅니다. 같은 그룹으로 보고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숙명여고가 저는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예, 최근에 이제 진선이 수시에 많이 좀 치우치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정시가 센 학교가 이제 숙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숙명여고 보시면 서성한이 인원을 보면 서강 20, 성균 25, 한양 10, 이화여대 많이 가겠죠. 여고니까 이화여대가 44명. 근데 요거에 40%만 믿어라. 네. 이해되시죠? 네. 진선 요거는, 네. 네. 그래서 이제 반 등수별, 진선여서는 보통 한 2등 해도 이제 의대는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반에서 2등, 그러니까 현역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합니다. 경기요고 이제 공립, 서울 의학계열 한 20-30명. 네. 건이죠, 건. 이거 60%로 보셔야 됩니다. 서울대는 11, 그러니까 10명 이상을 갑니다. 서영고 5-60명 절반으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150명을 이제 40% 정도로 보면 되고 은광이 이제 전보다는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죠. 전에는 뭐 다 잘 나갔던 학교들이었는데 은광이 학생 수도 좀 줄고 그러면서 입시 실적이 약간 이제 처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화여고 자사고죠. 그래서 의학계열도 한 30-40건, 서울대는 10명이 넘습니다. 서문은 8. 네. 동덕여고가 좀 아무래도 떨어지죠. 여기 비교해 보시면. 그래서 여기 이제 서성한 수도 있습니다. 이와 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특이점은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 중앙대가 여기 보면 40명 이렇게 많이 가요. 이게 서문여고랑 거의 중앙대가 붙어 있죠. 아주 거리상으로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많이 하니까 붙겠죠. 상위권들이 여기 쓰고 중앙대를 외대나 경희대보다 훨씬 더 많이 쓴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대 9명, 경희대 3명인데 중앙대만 40명 이상 가는 서문여고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아마 중앙대일 겁니다. 동덕여고, 중경의 20명성 요거 다 다운받아서 시간을 갖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문이과 반편성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여고 송파 쪽도 봐야죠. 네. 정신여고가 아무래도 제일 이게 정신여고, 잠실여고, 영파여고, 창동여고는 공립이에요. 근데 보면 이게 거의 뭐 비슷하죠. 위 순서대로 돼 있습니다. 네. 정신여고가 잠실권에서는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강남하고는 좀 차이는 있죠. 그래도 차이는 있는데 실적은 좋은 편입니다. 연고대 요 정도 인원되고 서성한 이화여대 역시 여고에서 많이 가겠죠. 네. 잠실여고도 이화여대 20명 이상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경 외시 인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의학 계열은 이쪽에서는 여고에서는 10명 이상은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고 그거에 60%로 보시면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반편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편성. 반편성은 일단 신입생 수 1학년 숫자랑 2학년에서 문과반 수와 이과반 수와 문과반. 이과반을 먼저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이과 전성 시대니까 이과를 더 선호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강남권은 아무래도 이과반이 많은 고등학교가 주로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휘문고는 해마다 한 12반 정도가 되는데 12개, 3개 뭐 이렇게 되는데 이과반이 거의 9에서 한 10반 정도가 됩니다. 10반 있던 적도 있습니다. 문과반이 2-3개 반. 아주 이과 절대 강세죠. 네. 그러니 이제 문과라면 휘문고 가면 반이 2개밖에 없다. 많으면 3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동고는 한 3개 정도 문과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같은 시험도 휘문고에 비해서 이제 중동고가 많이 좀 어려운 경우에 중동 외고란 말을 하더라고요, 애들이. 네. 단대국어도 역시 뭐 압도적으로 이과가 많죠. 여기는 남고니까. 경기고도 이제 남고인데 8대6. 중산고, 영동고는 비교적 이제 문이과가 그래도 균형적입니다. 균형적이다. 예. 여기는 이제 이 4개 학교는 다 이과가 다 강한 학교죠. 이과가 너무 강해도 너무 강하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화고, 서울고, 상문고 보면 세화고하고 서울고는 이제 이과가 강하고 상문고가 이제 7반, 6반이니까 그래도 여기는 이제 인간적이죠. 문과적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송파 쪽 남고죠. 남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차이가 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죠? 보인고가 이과반이 훨씬 많아요. 요거는 그래도 뭐 비슷하다고까지는 아니어도 여기도 이게 많습니다만 여기는 그래도 이제 배제고는 문이과가 좀 균형적이라고 문과반도 한 5개 반은 되는데 보인고 같은 경우는 문과반이 3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과 절대 강세다. 네. 보성고도 뭐 나머지 학교들은 남고입니다만 되게 균형적입니다. 자사고가 아니라 되게 이제 강남보다는 일반 남고들은 되게 문이과가 비슷비슷해서 그렇게 이 반수를 가지고 결정적으로 뭐 선택하진 않으셔도 돼요. 근데 자사고들은 예외 없이 뭐 지방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가도 자사고들은 이과반이 많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상위권들은 이과 선택이 좀 높잖아요. 학생들이 상위권들 한 전교 한 30명이다. 이렇게 어느 학교든지 그래요. 전교 한 30등 애들 중에서는 한 거의 20명 정도가 요즘은 이과를 선택하지 문과를 선택하지는 않아요. 그게 뭐 딱 1등부터 20등이 이과, 20등부터 30등이 문과다. 이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고 대개 30명 정도면 한 상위권 20명은 이과 선택하는 비율이 많다. 이과가 아무래도 취업이 되고 취업이나 이런 거 보는 거죠. 여고입니다. 여고는 이렇게 여고들은 대개 문과가 강세이거나 문이과가 균형적이거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대개 뭐 정신여고는 이제 이과가 증가 추세에 있다. 아무래도 이제 상위권들이 더 갈수록 이과반이 많아질 겁니다. 문과반이 좀 감소한다 해도 현재로서 이제 문과가 많은 거고 잠실여고도 문과가 더 많죠. 여고들은 되게 그렇습니다. 영파여고는 더블 스코어입니다. 창동여고도 이제 문과가 많은 이렇게 기록이 된다. 요거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숙명 경기가 빠졌나요? 아까 없었나요? 잠깐 숙명 숙명여고 여기 이게 건너갔군요. 숙명 경기는 여기 있습니다. 숙명도 보시면 이과반이 많죠. 그 다음에 진서는 보세요. 이거는 문과반이하고 약간 많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숙명이 저는 이제 이과가 강세이기 때문에 경기여고는 문과가 훨씬 많습니다. 문과가 이렇게 많고 공립이고 은광여고도 문과가 많죠. 네. 그래서 여고별로도 이제 아무래도 여기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권이 많이 가는 여고일수록 이과반이 비슷하거나 뭐 조금 많거나 이렇게 나타난다. 세화여고는 반반, 서문여고 또 문과가 많죠. 여기부터는 이제 문과가 많고 동덕여고가 아주 극단적으로 문과가 많죠. 문과가 10반, 이과가 3반밖에 안 되잖아요. 네. 됐죠? 네, 요거를 제가 빠뜨렸네요. 청담이나 개포는 문과가 많습니다. 청담은 문과가 되게 많고요.
개포가 아마 비슷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압구정동도 이제 주로 공학들이 이 문과 이과가 균형적인 학교들이 많고 남고나 자사고들이 사립 이런 것들이 이제 이과가 많다. 그런 경향성이 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요거죠. 이제 최근에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학생부 때문이잖아요. 학생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게 또 변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자면 학생부는 페이지 수가 뭐 20페이지 뭐 이렇게 돼도요. 현대고는 자사고잖아요. 이과반이 많습니다. 오공만님, 현대고는 이과반이 많다. 네, 요 얘기 마저 하자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뭐 한 20페이지가 되는데 크게 보면 숫자하고 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숫자는 뭐 원점수, 평균, 편차, 등급. 네, 이건 이제 정량적인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교과 외에 비교과는 다 글자죠. 뭐 출결, 수상, 창체, 교과 세특, 행동 특성, 종합 의견. 요건 이제 이 정량적인 숫자가 나타낼 수 없는 정성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태도, 학업 역량, 학습 경험, 수행 평가는 뭘 했고, 보고서는 뭘 했고, 상은 뭘 탔고, 책은 뭘 읽었는지, 이런 글자하고 숫자가 과거에는 균형을 이뤘는데 최근 들어 어떻게 변하죠? 최근 들어서는 이 숫자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해지는 걸로 바뀝니다. 저기 2021학년도 직전 연도 입시니까 고등학교, 얘네는 이제 고4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고3, 고2, 고1 올해 이제 들어간 애들이 되는데, 얘네들은 뭐 미반영, 미기재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미반영, 미기재 아예 기재도 안 하고, 또 뭐 수상 또 안 보고 독서도 안 본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도 대회는 나가셔야 되고 독서는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자기소개서도 없어지니까 점점 다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글자의 몰락입니다. 글자의 몰락. 그리고 이제 숫자, 교과 세특 이런 게 뜨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보면은 현재 고1, 고2, 현재 중3, 이제 고1 되는 애들 봐봐요. 이런 게 많죠. 뭐 동아리도 자율 동아리 얘네들은 안 들어가지. 청소년 단체 뭐 쓸 것도 없고. 네. 봉사활동도 개인 그 학교에서만 하면 됩니다. 네. 요즘 랜선 봉사도 하더라고요. 랜선 봉사. 네. 줌으로 뭐 공부를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수상 뭐 이런 게 안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글자의 시대가 가고 이제 숫자의 시대가 왔다. 결국 교과 등급하고 그게 숫자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교과 세특, 그것만 글자죠. 그런 게 중요하고 나머지 게 거의 이제 없어졌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입시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비교했을 때 어떠해요? 정시가 꾸준히 늘고요. 정시가 꾸준히 늘고 이 말씀까지 드렸으니까,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의 결론 이겁니다. 이제 어느 학교를 가든, 네, 어느 학교를 가시든 고교 막론입니다. 고교를 막론하고 수능부터 먼저 하는 게 1번입니다. 이거는 외고든 특목고든 과거에 일부 이제 소위 말하는 센 고등학교에 가잖아요. 그러면 수능 전 안 하고 수시로 갈 건데요. 이런 말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희는 스펙 잘 쌓아서 수시로 스카이에 갈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6월 성적 어떠냐, 9월 성적 어떠냐 물어보면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이런 식으로 퉁명스럽게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고등학교가 전국에 어느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뭐 영재고나 과고 정도는 일부 그럴 수 있으나, 그런 이제 전기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들은 다 수능이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교과, 내신. 그 다음이 이제 비교과는 경제적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적인 비교과 방법은 직전 설명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학생부도 어떻게 첨삭하는 게 좋은지 그거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부터 해서 제가 해놨습니다. 그거는 저희 유튜브에 가시면 제 직전 설명에 자세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예, 오늘은 이제 저는 내용을 다 충분히 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많은 본인들 궁금해하시는 이제 출신 중학교부터 대입 실적부터 뭐 문이과 비율부터 다 말씀을 드렸고요.